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전국의 선거전이 뜨겁습니다. 국정 안정론과 정부 견제론을 놓고 여야는 수도권과 부산, 경남, 낙동강 벨트 등 접전지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구 경북은 조용한 선거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 후보들이 경산을 지원했고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대구 지원 유세를 펼칩니다. 이 분위기 반전이 있을지 TK 광장에 결투해서 총선 판세와 선거전의 주요 이슈 짚어봅니다. 4월 26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부터 알아보죠. 배아연 리포터. 네, 오늘 시내도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성당로 성당내 거리에서 두류공원 내거리 방향, 두류공원 내거리 1차로 유턴 지점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추돌사고 있고요. 수송요금 내거리에서 수송요금소 방향, 수송요금소 못간 지점 2, 3차로에서 승용차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침산교 지하차도 지나면서 많이 밀리는 모습이고, 검단로 검단 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복현오거리에서 신호 2번 받으셔야겠습니다. 달구벌대로 담티고개에서 연호내거리 방향,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린 반복하고 있고, 동북로 복현고가차도에서 산격중학교 3거리 방향 차간거리 좁혀 이동 중입니다. 국제보상로 종강내거리에서 동산내거리 방향은 원활합니다. 오늘은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7도, 안동은 4도, 포항은 1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했고요. 낮 기온은 대구는 24도, 안동은 22도, 포항은 18도로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일교차에 대비해 겉옷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시작된 비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다가 그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1도, 습도는 61%입니다. 지금까지 배아현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총선 시계가 빠르게 흐르다 보니까 저도 날짜가 좀 헷갈렸습니다. 오늘 4월 2일 화요일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동구 각산동에 이미 완공됐어야 할 대구 소방학교와 동부소방서 신축 공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소방은 물론이고 대구시 다른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건물 신축 공사는 2022년 8월에 시작돼서 지난달쯤 마칠 예정이었는데요. 공사 부지에서 암석이 많이 나오고 누수 문제가 생기면서 공사 기간이 예정보다 수개월 늦춰졌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준공 시점을 기약할 수 없는 건 예산 부족 문제가 결정적이었는데요. 소방당국은 지난해 공사비 명목으로 170억 원을 신청했는데 이 중 58억 원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사업이 국비로 전환돼서 현재는 최종 87억 원 정도의 시비만 더 있으면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예산 반영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준공이 늦춰지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 대구 소방은 신규 소방대원들을 중앙소방학교 같은 외부에 위탁해 교육시키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체 소방학교가 있는 것보다는 교육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고 이 때문에 현업 배치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설명입니다. 또 신축 동부소방서 역시 준공이 밀리면서 다른 사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현재 동대구역 내거리에 있는 동부소방서를 옮겨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지에는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분야의 기업 지원시설인 이른바 R&BD 지원센터 구축이 예정돼 있는데요. 공사가 미뤄지면서 관련 국비 예산 15억 원도 반납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에서는 해법을 찾고 있나요? 예, 시에서는 지난해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차질을 빚은 사업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말하자면 곳간이 비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건데요. 네. 이달 추경에는 해당 예산을 모두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고 사실상 관건은 시의회 심의 통과가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네, 이미 늦춰진 사업이 더 이상 늦춰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대구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에 나서면서 지역 시민단체들도 점차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시청 상격청사에서는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동상 건립 등 우상화 작업을 중단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습니다. 집회 측 관계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집권 내내 국민이 기본권을 억압하고 지방자치를 폐지했던 인물이라면서 대구의 역사와 시민정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5.16 군사정변 때 박 전 대통령이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했고 이로 인해 지방선거와 지방의회가 폐지됐다는 지적입니다. 홍준표 시장을 향해서도 대구시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로 오는 22일부터 대구시의회에서 조례안 심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는 이날 800여 명이 서명을 담은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네, 찬반이 대립하는 모양새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민원 대응 공무원이 점심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는 공무원 점심 휴무제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점심시간 1시간 동안 민원실 업무를 중단해서 공무원이 건강권과 복지권을 보장하자는 형태입니다만 대구에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 대응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에 교대로 식사를 하면서 업무 처리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민원 대응 속도가 저하되고 공무원들이 업무 부담은 상승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대구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는 홍 시장이 반대 속에 사실상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네, 공무원 점심 휴무제는 또 찬반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다 싶어요.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공무원 노조가 설치된 전국 80개 지부 중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60여 개 지부에서 점심 휴무를 채택해 적용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시민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는 홍 시장의 지적 역시 일리가 있다는 지지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인들은 점심시간이 아니면 업무를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네. 공무원 노조는 이날 대구시 구청장 군수협의회장인 조재구 남구청장과 면담을 하는 등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계속 힘을 싣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휴식 시간을 좀 보장해주는 제도는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그게 꼭 점심시간이어야 한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소식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대구시가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이른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에 나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구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약 12억 원을 확보하면서 출발했고요. 11을 보태 모두 26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구시가 만드는 지능형 교통체계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교통시설에 접목한 건데요. 도심 주요 도로에 설치돼 구간별 소요시간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도로전광 표지판이 대표적 서비스입니다. 시는 또 인공지능 기반 카메라를 활용해서 긴급 공사 진행 내역이나 교통사고 같은 돌발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돌발 상황 관리 시스템을 기존 신천대로 상동교에서 달서교 구간 이외에 서대구 IC 인근까지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죠. 매일신문 김유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박영복입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어디 일할 데 없나 하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15인승을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대형차가 기사가 없어가지고 그걸 이제 하게 된 거래요.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한 16년 조금 넘게 일을 했어요. 옛날에는 토역연합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장거리 여행을 가면은 애들이 조금 걸어다니면 다리가 아프다고 안 걸어요. 그럴 때 이래 여시가들을 업고 이래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그래요. 애들 등원시킬 때 조그만한 애들은 자기 엄마 품에서 안 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내가 가 이름을 부르면서 오라 그러면 나한테 좋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이래 운전하다가 어떻게 보면 다리가 땡기요. 작년부터 그렇게 조금 아팠는데 2월까지 참았어요. 마지막 운전을 하고 이제 주차를 시켜놓고 내려오니까 케이크에다 불을 켜가지고 이래 선생님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떠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울컥거리는 감정이 딱 드는 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애가 내 집이다 생각해요. 어린이집에. 기상하자마자 어린이집에 이래 한 바퀴 돌고요. 창문 너머로라도 이렇게 애기들 얼굴 한 번씩 보고 할 일 있으면 조금 해주고 앞으로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수성의회 김경민 부의장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총선 앞두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긴장하고 계실 시즌입니다. 22대 총선 이제 8일. 사전투표는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대구는 좀 조용하다. 뭐 선거전 하고 있는 게 맞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뛰는 후보들이 들으면 좀 야속한 얘기겠죠. 자, 두 분이 느끼는 분위기 일단 뭐 오영준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이렇게 박수도 짝이 맞아야 쳐지는 건데 네. 아무래도 대구 경북 지역에 우세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거 운동 행태가 너무할 정도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몇몇 후보들은 지역에서 모습을 보기 힘들다는 얘기나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네. 윤재욱 원내대표의 경우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 직책에만 조금 몰두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이 제기됐어서 신속한 이 조사를 촉구하는 모습도 봤었는데 어디를 방문했느냐?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방문했어요. 이 양문석 후보의 이제 대출 의혹이 있는 곳이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인데 대구에 올 시간조차 없는 건가? 윤재욱 대표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경민 부의장은 어떻게 느끼는지 국힘이 좀 조용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지금 선거 기간에서 네. 좀 다른 또 관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수도권이 그만큼 시끄러운 만큼 이제 좀 안정된 곳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실제로 근데 저희 후보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 후보자들도 물론 이제 지역에서 유세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국회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중책을 맡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지원 유세를 온다고. 예, 오늘 5시부터 대구에서 이제 지원 유세를 김부겸 전 총리가 오실 예정인데 우리 대구 민주당이 총 집결해서 선거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 선거운동뿐만 아니고 이제 각종 공보물, 벽보물에서도 조금 그런 행태가 나타나는 게 어제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대구 경북 일부 국민의힘 후보들이 선거 공보물이 짜깁기에 날림 공약으로 가득하다는 좀 비판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네. 우재준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는 이 도시정비 사업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요건 완화를 강화로 오기했어요. 강화로 오기한 선거 공보물이 다 배부되고 그리고 최은석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 K2 후적지 휴노믹시티 건설은 류성걸 의원의 지난 21대 총선 공약과 사실상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일부 공약들이 이제 기초 광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공약과 판박이고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의 4년 전 공약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생각을 해보면은 국민의 추천제라는 명목에 막판에 공천을 받은 후보들의 경우 딱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는 누구한테 이제 조언을 받을 것인가 하면은 보통은 이제 지방 의원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이른바 빅마우스들이 어차피 이제 공천 받고 당선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막 공약, 공보물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엄연히 지방선거의 공약과 이 총선의 공약은 다른 것인데 그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역민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클 것 같은데요. 이런 짜깁기 날림 공약에 대해서 우리 김경민 부의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지적이 좀 나오는데. 뭐 사실 공보물 부분이나 공약사항 같은 거, 사실 뭐 저도 지역 주민으로서 뭐 준비가 사실 부족하다는 느낌은 저도 사실 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맞는 부분인 것 같고, 근데 그만큼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인재가 누구인가를 발굴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친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되거나 또 당선이 된다면은 그 부분을 더욱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역민들이 바라는 지역 공약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우리들의 아마 가장 큰 바람이겠죠. 유권자들의 큰 바람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또 100대 1000 시간에 공약들을 좀 짚어봤었거든요. 아마 많은 유권자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뭐 죄송하다라는 말을 했지만 또 밀어붙이겠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에서 반전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이 담화문 도움이 됐다고 보시는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도 사실은 여러 번 방송을 하면서 네.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 이게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양면성을 가진 게 정책이지만 네. 이런 것들을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실제로 그 대화가 이루어진 부분에서는 굉장히 전 높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정부가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정책을 꺼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갑자기 무르는 거 역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어가는 기조는 좀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시도한 부분에서 칭찬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에 대한 정책 방향성은 동의한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총선용 시나리오였다는 이 일부 분석에 대한 의문을 지우기가 힘들어요.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5개월간 이제 논의가 진전된 바를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정부는 계속 과학적 분석을 이제 강조하면서 언제든 논의의 장이 열려 있다고 하는데 네. 강대강 대치 상황을 풀어보려는 노력은 일절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담화문 이제 그 전후로 해서 네. 뭐 하문경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 선거에 도움 안 되는 대통령 보고 이제 좀 탈당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부산 해운대 지지연설에서 정부의 책임이 나에게는 없다, 나는 100일도 안 되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용산과 거리를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은 8일 안에 극적 타협 행태가 나온다면 그것은 또 그것대로 문제인 게 5개월간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남은 총선을 앞둔 8일 중에 진전의 기미를 보인다? 이게 어떻게 보면 관건 선거로 또 보여질 수 있거든요. 이 대국민 담화에 나선 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세 번째인데 네. 이태원 참사 그리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세 번째 담화입니다. 네네네. 이 모든 담화의 공통점이 정부의 실정과 잘못에 대한 인정 및 사과 내용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보여졌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네. 총선용이었으면 사실은 그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이런 좀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총선 기간이긴 하지만은 대통령 그 지금 재임 기간이기도 하고 결국은 일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네. 근데 1년의 그 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매년마다 거의 준 선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뭔가를 계속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선거로 연결해서 보기에는 네.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냥 일을 하는 거다. 약간 이런 모습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정책 추진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이제 뭐 홍준표 시장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또 일부 여당 후보가 대통령 이제 탈당 요구한 것을 두고 홍 시장이 크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런 발언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 보시나요? 홍 시장님 분석을? 항상 네. 이제 그 SNS 글을 보면은 중앙 정치, 스포츠, 문화 등 다양한 이 분야를 섭렵하시면서 이 글을 쓰시는 걸 보는데 네. 세상 천지 통달한 도사님 같으세요. 네. 이제 그제는 또 부활절 인사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제 주님의 사랑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선거 때가 되니 온 세상이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찼다. 보다 원숙한 자세로 차분하게 나라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글을 쓰시고, 어제 바로 근본 없이 흘러다니다가 이 당에 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박근혜 탄핵 때 난파선의 쥐떼들처럼 홀로 살겠다고 뛰쳐나가던 무리들이 생각난다. 이런 글들을 올리시는 걸 보니까 참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만 확실해 보이는 것은 네. 백전의 노장답게 이 당에 대한 로열티, 충성심, 선거를 대하는 자세로 보여지는 진정성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 지난 3월 한 달간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 게시글 중 대구시정 관련 글이 절반에 한참 못 미친다는 사실은 조금 서글픕니다. 역시나 지역민 예, 입장에서 좀 그렇습니다. 지켜봐 주셨네요. 예. 자, 미래를 논하는 진정성에 대해서 또 칭찬을 해주셨는데 김경민 부의장도 한마디 해주셔야죠. 네. 근데 사실은 그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근데 네. 그래도 우리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또 이 배를 맡아서 운영을 했던 분이기도 했고 네. 실제로 대구시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을 이 광역 단위 시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도전하고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중앙 정치력도 그만큼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으로서 계속 하는 게 아무래도 총선 이슈가 강하고 이 총선이 끝나면 결국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네. 국회의원들과 함께 합을 맞춰야 되는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뭐 피드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어제 글을 보면서 좀 한편으로는 좀 속 시원한 것도 사실 있었어요. 정치가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뭐 약간 흔히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놓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저는 이제 정치의
입장으로서 사실은 좀 말을 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약간 좀 통쾌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정치 신인의 입장에서 정치 노장다운 또 행보를 또 느끼셨다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김경민 부회장이 개인 일정상 전화 연결이 돼서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원래 뜨거운 토론을 펼치지 않습니까?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다는 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뜨겁다 하니까 또 뜨거운 지역구가 생각이 나네요. 경산입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에서 좀 집중적인 지원을 했는데 어떤 점이 승패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아무래도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무소속 최경환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으니까 어제자 이제 또 보도를 보니까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격전 경산시에서 조지현 구하기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국민의힘 경북선대위가 조지현 후보 선거 캠프에서 현장 회의도 열고 또 후보 승리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을 우습게 하는 정치, 부정부패로 얼룩진 지저분한 정치 이제는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과연 최경환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돼서 이제 국회의원 이제 5선인가요? 6선인가요? 만약에 하게 되면은 과연 복당을 안 받아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럼 또 같은 당내에서 보실 텐데 아니면 뭐 송원석 의원이 또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같은 당내에서 정치 활동을 하실 텐데 어떻게 보시려고 약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최경환 후보가 42.4, 조지현 후보가 33.8. 지금 남은 진보당 남수정 후보, 녹색정의당 엄정혜 후보의 이제 지지율을 합쳐보면은 12% 정도 돼요. 근데 또 비례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연합이랑 조국혁신당 합치면 24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남은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이 이제 분산이 될 수도 있다. 지역구 안에서는 그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경민 부회장 저희가 알기로는 경산이 좀 그래도 젊은 층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힘이 좀 표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지현 후보라는 분이 공천을 받아서 저희 당의 이름을 걸고 하고 있고요. 조지현 후보 같은 경우는 전에도 청년으로서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는 그 현직에 있는 윤도현 의원이랑 좀 아쉽게 이제 경선에서 져서 이제 이번에 나오게 됐는데 사실 경산 같은 지역은 대학이 11개가 넘기도 하고 그리고 경북에서 유일하게 좀 인구가 늘어나고 또 청년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아까 지지율 여론조사 얘기하셨는데 사실 처음에는 최경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 파워 때문에 좀 많이 나오다가 이제 저희가 거의 초근접까지 따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승패를 가르는 거는 조지현 후보가 밀고 있는 이 청년과 여성이라는 정치적 이미지가 과연 이 경산에 좀 얼만큼 먹힐 것이냐 약간 이 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지현 후보가 또 젊은 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대중들도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부동산 리스크가 선거전을 흔들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는 후보를 공천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했느냐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요. 자,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관련해서 수성 새마을금고 현장 검사 어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또 오 위원장은 양문석 후보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김경민 부회장부터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좀 아쉬운 게 이게 저희 수성구 안에 또 새마을금고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이 조금 안 좋은 걸로 나가서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사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흔히 20대가 정치에 많이 참여하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공정이라는 이슈였던 것 같거든요. 공정이요? 네네. 근데 지금도 이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그 목적과 다른 돈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사실 뭐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누군가는 정말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거나 이런 일이 많을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또 아쉽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약간 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이런 선출직에서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공천 과정에서 좀 얘기가 나왔던 거에 시스템이 좀 문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공정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 대출 관련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께 좀 사죄의 말씀을 양문석 후보가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이상의 논란을 막기 위해서 아파트 처분해서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 그리고 처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통상 현장 검사가 이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이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좀 높은 만큼 네. 총선 당일인 10일 이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새마을금고 중앙회 혹은 이제 해당 새마을금고를 방문해서 압박하는 모양새에는 여유가 조금 없어 보입니다. 여유가 없다, 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자, 방금 저희가 이 대화를 나누던 중에 여론조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여론조사는 경북 매일신문이 에브리 리서치 주식회사에 의뢰해 지난달 28일 경산시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이었습니다. 응답률은 4.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인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2조 심판론, 민주당은 전권 심판론으로 지금 맞붙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선거가 시대 정신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심판론이 국민들의 요구나 눈높이에 맞다고 보시는지 젊은 정치인의 두 분의 생각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싶은데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언어를 보면은 네. 요즘에 정치를 이제 뭐같이 하는 이제 그리고 또 쓰레기 같은 뭐 말, 이재명 조국은 범죄자,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 많아요. 과격한 표현. 네. 특히나 이제 쓰레기 같은 말의 경우 정확하게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김준혁과 이재명 대표가 네, 짧게 네. 부탁드릴게요. 네. 이성과 합리적인 폴리티컬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선거를 네. 선거를 대응할 때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네, 김경민 부의장은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 좀 프레임에 갇힌 게 아니고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양쪽 다 보면 너무 서로 싸우는 느낌이 강해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한테 정치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지가 좀 항상 걱정인 것 같습니다. 네, 22대 총선을 앞두고 오늘은 총선에 대한 이야기, 젊은 정치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북구의회 우영준 의원, 수성구의회 김경민 부의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밤부터 남부지방에 비가 시작되는데 내일 대구와 경북에도 비 예보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4월 2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